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저녁 6시 45분입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세 번째 영상을 남깁니다. 틈날 때마다 영상을 지금 찍고 싶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시간이 좀 비교적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계속 남기는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주변에 있는 아는 분이 여성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관장님은 다른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골치 아픈 문제도 없고 다 해결된 사람 같아요.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 보면 한가해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동의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게 그 김유진인가요? 이유진인가요? 맛 칼럼니스트 그분의 책을 보면서 블로그로 자기 업종을 홍보하는 거는 알면서 안 하면 죄인이다, 이런 문구를 제가 보고 블로그를 바로 시작을 했는데, 그 블로그를 하는 중에 대한민국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나름 이제 막 그런 쪽으로 파헤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좀 위험하다, 위태롭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블로그에다가도 그런 글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걱정도 되긴 했죠.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이게 사업이라면 사업인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라는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신껏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뭔가 이렇게 빨리 외쳐가지고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열심히 사는 거는 사는 거지만은 바둥바둥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나라가 요절나버리면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가미가제 특공대에 나가려고 하던 그 아이들이 그렇게 책을 많이 봤다죠. 마지막 남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자기의 운명의 예감에 지식의 습득이라도 많이 하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감정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남이 내보고 어떤 판단을 평가를 하든 간에 그게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칼럼은 공산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주필입니다. 양상훈 씨의 칼럼이에요. 왜 제가 이걸 빼들었냐 하면, 뭐 칼럼 내용도 괜찮긴 하지만은 제가 과거에 블로그에다가, 이게 제 블로그인데요, 블로그에 제목에 공산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17년 8월 17일 날 올린 이 포스팅 했는 글인데요. 이거하고 제목이 굉장히 유사하다. 근데 저 메이저 언론의 양상훈 기자가 주필이 나 같은 쩌리의 블로그 글을 봤을 리는 제로고, 확률은 제로인데 제목은 굉장히 닮았네 하는 생각에서 저걸 빼들었고, 마지막에 제 블로그를 짚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운동권의 중북 공산당은 여전히 애틋한 그 무엇. 미국 전문가들 미중 대결 시 한국은 100% 중국 편 쓸 거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중국에서 벗어난 뒤 사상 최고 번영기를 맞았지만 20, 30년 뒤에도 그럴까? 라고 내용이 들어갑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콩과 위구르는 중국의 내정이라고 말했다는 중국 측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게 말한 건 시진핑 주석이고 문 대통령은 잘 들었다고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 정상 발언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중국의 항의도 정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때 일본과 발표 내용이 달랐다고 흥분해 펄펄 뛰던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이 정권은 미국, 일본 등 전통 우방 앞에서는 당당하게 철수하려면 하라, 사과하라, 양심이 있느냐, 무례하다고 외치면서도 북한, 중국의 공산당 앞에만 서면 다소곳해진다. 한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 세습 권력제, 우상화 독재, 고문과 공개 처형 등이다. 그걸 다 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앞에서 한국 민주정부가 절절맨다. 북한의 첫 핵실험 직후 개성에서 북노동당 인사들과 만난 한국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밥을 먹다 춤을 췄다.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을 난사하고 겁먹은 개라고 해도 눈치를 본다. 김정은 이벤트를 이어가려는 안간 힘이겠지만 그 바탕엔 노동당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깔려있다. 1948년까지 남노당, 남한노동당입니다. 남노당은 한국에서 가장 막강한 정당이었다. 6.25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 독재정부와의 투쟁이 운동권 이념을 반미 좌파로 만들었다. 1780년대 대학가에 리영희 책이 퍼지면서 반미 좌파가 운동권 이념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됐다. 결국 북한 노동당을 추종하는 주사파까지 등장했다. 당시 주사파에게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은 이상향과도 같았다. 그 후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권과 북한의 혁오가 드러나 큰 좌절을 맛봤지만 이들에게 공산당은 여전히 애틋한 그 무엇이다. 문 대통령이 평양 연설에서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다면서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했다. 여기에 노동당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심이 담겨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에 대항하는 G2로 떠오른 중국 공산당은 한국 운동권에게는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존재처럼 됐다. 2003년 방중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중국인으로 마오쩌둥을 꼽았다. 마오는 김일성과 함께 6.25 남침을 기획했고 대규모 파병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다. 중공군에게 죽고 능욕당한 우리 국민이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 현재의 한반도 질곡도 그가 만든 것이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마오를 제일 존경한다고 한다. 자식이 아버지 죽인 사람을 제일 존경한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동경, 흠모 없이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 노 대통령과 후진타오가 함께한 기자회견은 필자의 기억 속에 고양이와 쥐가 나란히 앉은 듯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2017년 방중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면서 한국도 작은 나라이지만 중국 몽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국을 방문한 대통령이 그 나라를 추켜 세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국가 원수가 제 나라를 작은 나라라고 스스로 비하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이것은 상대를 우러러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원조 찬양자이자 숭배자인 리영희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없다면 이렇게 쉽게 삼불로 중국의 한국 군사 주권을 내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시진핑이 한국 대통령 특사를 홍콩 행정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은 사드 보복이지만 한국을 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진핑은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미국 대통령에게 말한 사람이다. 한국 특사는 중국의 이 의전을 변경할 것을 정식 요청해야 했다. 그런데 대통령 특사가 지방장관 자리에 앉아서 고양이 앞의 쥐처럼 절절 맨다. 중국의 폭력적 대외 정책을 겁낸 탓도 있겠지만 중국 공산당에 대한 열등의식, 작은 집 의식이 바닥에 깔려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중 대결에서 일본은 100% 미국 편에 서고 한국은 100% 중국 편에 선다고 보고 있다. 한미가 결국엔 갈라설 것이란 예측이다. 중국 세력권에 있을 때 한국은 세계 최빈국을 면치 못했다. 모욕과 굴종의 역사였다. 중국에서 벗어나자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번영기가 찾아왔다. 공산당 앞에만 서면 길을 못 펴는 사람들은 이번이든 다음이든 앞으로도 권력을 잡는다. 20, 30년 후 한국이 어디에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예, 칼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목이 똑같다는 이유로 제가 포스팅은 2017년 8월 17일 했는 건데 이건 제 나름대로 이제 글을 만들어 본 건데 요거는 내용이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보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천안함 대북 규탄 결의안에 반대했던 당선자들이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했던 이 결의안은 재적 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64표, 반대 7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표결에서 예상대로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 70명 중에서 6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래요. 한 명 빼고. 이들 중 상당수가 19대 총선에서 다시 민통당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가 이걸 보려고 빼들었습니다.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영록, 김우남, 김재윤, 김진표, 문희상, 박기춘,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안성조, 오재세, 원혜영, 풀무원요, 이낙연, 이미경,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전병헌, 조경태가 있습니다. 조경태.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이 사람이 박쥐 정치인입니다. 조정식, 최규성, 최재성, 추미애, 홍영표 총 32명의 이름을 제가 말해봤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이름들이 몇몇 있을 겁니다. 요 내용은 제가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공산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들, 공산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람들이라는 칼럼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